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닷새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증시, 어제의 미국 증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목별 차별화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 오늘도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기준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연락을 주셔야 연결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수요일 밤 오늘도 머니더블유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이상로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던 것 같고요. 또 코스피와 동조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연이틀 동안 상승을 상당 부분 올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랄까요, 이제 가능성 자체를 이제 비췄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멕시코와의 그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일단락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이제 안도감 랠리가 조금 펼쳐졌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정신을 차린 모습이었거든요. 현실을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여전히 무역 분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이어졌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 기관에 대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코스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이제 올라올 때 주가가 바닥권역에서부터 넘어올 때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누가 올렸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올렸지만 코스닥에서는 바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올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기관에 대한 매수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쉽게 시장은 빠져버리는 그런 단조로운 수급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바로 이제 치명적인 단점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였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보였던 오늘장이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할까요? 네, 잘 해야겠죠. 네.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트렌드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혼재되고 있는 양상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 테마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것이 바로 경협 테마였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이런 테마에 대한 선순환적인 장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관에 대한 매수 전환 여부 자체가 바로 IT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의 키맨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의 선순환적인 장세가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단하게 짜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화면 상단에 계속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짜배기 강의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I will be back. 조선주, 자동차주, 경협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흐름 분석과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 특히나 조선주의 수주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 조선주 이제는 좀 백고등을 울리면서 힘찬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래야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정말 단단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정말 무르게 계속적으로 빠져버렸죠. 뭐 최근에 또 현대중공업 사태도 있었고 지금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주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반등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조선의 황금기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제목 한 개 짓는 것도 창작의 고통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고르는데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에 내용도 착실하게 준비했으니까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첫 번째 뉴스가 나왔던 것이 대우조선 큰손 그리스에서 LNG 선에 대해 또 수주했다. 또 수주라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 수주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한 척을 수주했고 올해 수주 6척 중에 5척이 마란가스 발주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6월 11일자 기사고요. 한국이 조선업 수주에 대해서 3개월 만에 1위를 다시 한 번 더 탈환했다. 그래서 5월 달에 전 세계 발주 물량의 60%를 확보하면서 전반적인 시황 부진 속에 자,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LNG선이 선전했다. 자, LNG선이 선전했다. 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선업황 안에서도 우리가 그냥 다 같은 조선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 우리가 조선업종이라고 하면 처음 먼저 플랜트 산업을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선 안에 이제 LNG 운반선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특수선이 있습니다. 특수선은 말 그대로 뭐 세빙선이라든지 시추선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용도로 쓰는 선박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선소미 앵커님, 여기에 수주 소식이 나타난다면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박에 대한 건조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건조요?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할 수 있나요? 아, 역시 오래 하셨던 그런 관록이 느껴졌어요. 자, 곧장 할 것 같으면 제가 안 물었겠죠. 네. 눈치가 상당히 빠르신데, 자, 우리가 선박에 대한 건조, 말 그대로 이제 수주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건조가 되는 데까지 시간은 시작을 하는 데까지 보통 1년에서 한 1년 6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만큼 지금 수주 소식이 들키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선박을 곧장 건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금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LNG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내년에 이런 쪽 자체에 대한 섹터군이 실적이 상당 부분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다음은 실적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상선, 그리고 뭐랄까요, 플랜트 산업, 그리고 특수선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안에 내용을 같이 보시면 요거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뭐랄까요, 이제 실적에 대한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기에 나와 있는 보면 사업 부분에 상선이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상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선, 말 그대로 LNG 운반선 여기 이제 포함됩니다. 그 LPG도 여기 포함되고, 그럼 여기에 대한 매출 자체가 보시면 여기 요 정도는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해양 및 특수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아까 분류를 해드렸죠. 그런 특수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타 부분은 이제 서비스나 물류 창고 뭐 그런 부분 자체를 모두 다 총칭해서 얘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을 보니까 어때요? 약 6대3 비율로 지금 현재 이런 상선류,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라든지 LPG 운반선에 대한 뭐랄까 이제 매출 자체가 많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뉴스가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를 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때마다 이런 대우조선 해양과 관련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업종 안에 포함되죠. 근데 최근에 얼마 전까지 이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이 반등이 나왔다, 플랜트 산업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는 과정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같은 조선업종이라도 안에 성격 자체가 다른 기업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제 플랜트라고 적혀요. 플랜트. 자, 플랜트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드리면 여기 이제 시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응용을 한번 제가 시청자분들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문제가 있으면 풀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석유 플랜트 하면 뭡니까? 석유 시설? 그렇죠. 그럼 해양 플랜트. 해양 시설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거예요. 일부러 어렵게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 자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업체이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LNG선 수주와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LNG 운반선 또는 상선에 대한 판매가 늘어난다고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투자하면 되느냐?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유가가 상승해서 플랜트 산업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을 컬렉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중공업이에요. 자, 현대중공업도 매출 구조를 잠시 한번 찾아보시면, 자, 조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선박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선박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73%에 대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해양 플랜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설이라고 했죠. 해양 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바로 17.2%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LNG 운반선이라든지 아니면 상선 종류가 많이 수주가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 가장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앞서 봤던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많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식의 순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에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본행제, 그 본행제를 납품하는 업체는 어디냐? 그것이 첫 번째로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는 동성화인텍. 매출 비중으로 따진다면 이 동성화인텍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 자체가 눌렸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주가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의 황금기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또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워낙 약세 또 수혜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자동차주이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최근에 환율 추세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환율이 바뀌면 자동차가 바뀐다. 요 주제를 한번 뽑았는데, 네. 자, 일단은 한번 뉴스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자동차 매출은 4,200억이 감소한다. 이게 언제적 뉴스냐면 2014년 5월달 뉴스예요. 자, 말 그대로 이때도 환율이 10원 하락했는데, 자, 이렇게 4,200억이 감소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1,100원대, 1,110원에서 1,130원대를 계속적으로 움직여왔다, 그죠? 1분기까지.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1,180원, 1,183원, 얼마 전에 1,20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환율이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50원이 움직였죠. 그럼 매출로 따졌을 때는 이미 1조 이상에 대한 차이가 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신에 환율이 10원이 하락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걸 반대로 감소가 아니고 증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증가했는데 그럼 거기에 마진, 바로 영업이익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자, 환율 수출주에 긍정적이다. 기아차는 10원당 영업이익이 5%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10원당 5%가 움직이니까 물론 우리가 절대적인 수익으로 매기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환율 자체가 40원에서 50원이 올랐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움직일까? 우리가 대충 이제 계산 나오죠. 그런 감이. 그럼 이런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뒤에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러. 그 달러에서 위에 있는 것은
상대적인 약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곳은 상대적인 강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2010년도에 그때 이제 한창 그때도 주식 전문가를 할 때 그때 제 고객분들 중에 이제 치과 원장님들 보시면 네. 그때 거기 치과 장비들이 대부분 다 일본산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때 엔화 대출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막 75엔 막 이랬거든요. 70엔, 75엔 이랬거든요. 그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엔고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위에 있다는 것은 원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엔화 대비 약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8년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엔화와 원화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원화가 상당한 약세 구간을 2013년도까지 겪어왔다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5년 동안. 그 최근에는 어때요? 최근에는 일본이 뭐랄까요? 엔화를 찍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 부분 엔화가 약세고 거기에 원하는 강세의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자, 현대차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세요. 요게 언제부터 올라갔느냐? 2008년도 9월달, 11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2013년도까지 올랐죠. 그러면 원화가 엔화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을 때 이렇게 현대차나 자동차 업종들이 이만큼에 대한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환율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약세 기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주가 추이가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추이와 함께요. 자동차주 상황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경협주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경협주는 참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들썩였다고 하던데요. 네. 뭐 개미 주옥과 개미 천국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경협주가 이 섹터군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사실 우리가 경협주를 직접적인 수혜 그리고 간접적인 수혜까지 다 총칭하면 종목이 한 300개 가량이 돼요. 근데 그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군이 몇 개였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잡주 또는 계잡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수급에서 움직이게 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미 지옥도 됐다가 개미 천국도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뭔가에 대한 립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아름다운 친서,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요 뉴스로 인해서 오늘 경협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하는 그런 랠리를 펼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아난티라는 종목이 여기 우리가 이제 2월달, 3월달에 여기서 이제 크게 급락했던 때가 있었죠. 이때 왜 급락했을까요? 바로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급락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거라고 판단했지만 재개가 되지 않은 실망감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나오면서 2차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한 번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2차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이 조금씩 보이다가 또다시 이런 하락이 붙으면서 거래량이 붙어버렸고, 이 부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해서 오늘 윗꼬리가 달렸지만 상승하는 봉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여기에는 그 기대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표출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대감 자체가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기대감이 끝이 날까? 그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도 6월 달에는 어차피 6월 27, 28일이 G20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적인 이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주가 상당 부분 피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예언을 한번 한다면 지금 현재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더 열린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또는 철도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조건을 달고 들어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맨입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이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 조건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하는 방안, 해결을 해준다는 조건을 달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금강산 관광주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개성공단 관련주 또는 철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미리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세력 형님들이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된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미국과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었을 확률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를 웃고 올리는 경협주까지 알짜배기 강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네, 전문가님 들리지 않으세요? 뭐가요? 들려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종목 고민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귀에 살이 쪄가지고 지금 잘 안 듣기네요. 제 네. 귀가 조금 날씬해서 네. 소리가 잘 들렸던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 고민 골라볼지 함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하트도 많이 보이고요. 오늘도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종목 고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히토르 관련주도 보이고요. 대원 미디어도 보이고요. 네, 이번에 신라젠 한번 볼게요. 끝번호 4938님 문자입니다. 신라젠이고요. 67,119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50%이네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저 가격이 그냥 보통 가격은 아니죠. 딱 봐도 이제 물타기를 조금 애복 좀 하셨던 그런 가격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신라젠 같은 기업들은 조금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장외 주식 때부터 이 신라젠이 있었고요. 기업에 대한 주가 자체가 이제 8,000원대, 7,000원대까지 빠졌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15만 2천원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뽑아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1000% 신루타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나 시세가 상당 부분 나왔고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쇠퇴구로 넘어가는데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까지 요렇게 이어지는 게 한 파동이고 요게 이제 조정 파동 그리고 요게 C 파동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C 파동이라고 판단한다면 밑에 요 자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신라젠이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잘못했던 부분 자체가 원래는 올해 10월 달까지 팩사백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거기 이제 내년 12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심리적인 부분을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바닥을 앞에서 지지를 해줬던 자리, 이런 자리는 왜 지지를 해줬겠습니까? 그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가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감 자체가 내년, 그것도 12월 달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주가가 지지를 해준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거는 하방으로 더욱더 열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어차피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시기적인 부분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반등을 조금 붙인다면 6만 원 선 근처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좀 더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군으로 기회비용을 살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 같은 경우는요, 종목 교체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더 좋은 종목 궁금하시다면 또 잠시 후에 공개되는 이상로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네. 그 아까 전에 신라젠 보유를 하신 분이 50%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단하시기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래도 비중이라도 조금 줄여시면서 그렇게 좀 가시는 전략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네. 네. 안타까운 마음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비중 축소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볼게요. 네, 노바텍, 현대공업 등등 많이 보이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6372님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노바텍 보내주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히토류 관련주 노바텍 26,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0%라고 합니다. 진단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수익을 조금 보고 계세요. 진단 어떻게 잘 해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사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오. 사실. 왜냐하면 이 봉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눌림목하고 11선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는 안 잡히고 위에서 종가 근처에서 한 26,700원대 잡히고 지금 300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계좌에는 이제 조금 0.01% 정도 플러스가 돼 있을 확률이 네. 대단히 높으신데, 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주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요게 이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빠졌고 다음에 이래 붙여서 올리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거래가 터졌던 자리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물량 자체가 여기 뒤에 그림에서 이루어졌고, 이 뒤에 그림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앞에 그림, 추세적으로 올렸던 그림만을 이렇게 한번 같이 체크를 해서 보시면 결국에는 앞에 있던 여기 우리 선소매앵커 바로 옆에 있는 저 봉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이런 자리 자체가 이제 맥점에 해당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한 21,400원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럼 이 21,400원을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늘려보시면 어때요? 자, 뒤에 그림을 제가 보고 한 거 아니죠? 앞에 그림만으로 뒤에서 저항 구간을 제가 잡아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항에 맞고 빠지고 다시 한번 맞고 빠진, 그러면 이 21,400원 자리가 이 기업에 대한 맥점 자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럼 이 자리 자체가 돌파가 된다면 강한 상승으로 동반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 자체를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자,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21,4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밑에 27,000원 자리는 이미 수익이 한 30% 정도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앞에서 봤던 요 봉, 3만 원 위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요런 봉, 자,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이런 양봉이 한번 형성됐는데, 요 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는 저항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29,000원 위에서는 차라리 먼저 조금 가격 단가 너무 높다, 그래서 한번 끊어보시는,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잡아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바텍 같은 경우는요, 29,000원 선에서 이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죠? 대창, ICK, 노바텍 등등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저런 걸 읽어주셔야죠. 네,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읽어주시면. 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끝번호 3151님 문자 안 고를 수가 없겠네요. INC 5,555원 30%인데요. 전문가님 추천으로 매입하셔서 수익 중인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망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하트 4개 보내주셨습니다. INC 같은 경우는요. 전문가님께서 5월 15일에 추천을 해주셨네요. 목표가가 당시에 5,900원이었고 매수가 5,200원이었는데 현재 종가 5,990원이니까요. 종가 기준 수익률이 15% 이상 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와, 대단하신데요. 네. 저 이름 뭐예요? 제가 이상로입니다. 네. 저를 검색하셔도 제가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자, 일단은 뭐 수익 나고 있는데 뭔가 또 AS 그거는 좀 뭐 알아서 잘 네. 하시면 되고, 나중에 강연회 같은 데 한번 참석하셔서 좀 더 좋은 정보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극대 한번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홀딩 하셔서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시기를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자 함께 선택을 해볼게요. 화면 통해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네요. 에스텍파마 또 대창 보이고요. ICK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3309님 문자입니다. 매수가 2,3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진단 곧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ICK 같은 경우 어떻게 진단해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보는 화면이 월봉인데요. 월봉상에서 이미 딱 봐도 이제 추세가 두 개가 딱 보이는데, 이런 거는 조금 쉽습니다, 사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의 큰 흐름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길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고가 권역이 잡히는 길이 한 요 정도 자리가 되겠다, 그죠? 요 자리 자체가 하나에 2,400원대가 고가 권역에 있는 박스권 상단,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리를 한번 또 찾아보면 트리거가 나왔던 자리가 한 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그 자리가 한 1,400원대, 1,380원 정도 되는데 요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요 과매도 구간 이후에 돌파해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추세를 잡아가지고 세력들이 끝까지 올릴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2,400원대 저항 구간이 되고 이런 그림을 먼저 그려 나오면 훨씬 더 차트를 이해를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가 이렇게 빠지죠. 자, 요 밑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요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뒤에 그림을 보고 끄은 게 아니고 앞에 그림만을 보고 뒤를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 자, 반등 나온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좀 더 깊게 빠지면 그때는 과매도 구간을 깊게 주고 치고 올라갈 때 그때가 매수에 대한 다시 한번 더 타이밍이 될 수 있고, 자, 이런 자리에서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 여기에서 요거를 우리가 뭐랄까 이제 요거를 이제 일봉이라든지 주봉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요 봉들 자체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 요게 여기에서 올라갔다 빠지고 다시 한번 반등 났다가 빠지고 요렇게 계속적으로 작은 힘의 균형이 이루고 있는데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죠? 그럼 요 자리 자체 밑에서 제가 잡아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잡아줘야지만 이 양봉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넘어가서 주가가 네. 지금 오늘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자, 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제가 2,400원 때 뭐라고 했으면 저항이라고 했죠. 요 자리를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에 본전으로 나오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고가 권역의 이런 2,450, 2,500원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사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CK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금 순간에 좀 나오셔서요. 2,400원 정도 넘어서 돌파하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상로 전문가께서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기 전에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텔레칩스 목표가를 또 도달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을 기억하시라니까요. 자, 일단은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재료를 선점을 잘했다. 네. 재료를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오늘 종목도 준비했으니 오늘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카본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전통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을 안정적으로 조금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카본, 카본이라는 것이 카본네이트나 신소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까지는 LNG 본행제에 대한 매출이 지금까지 잡혀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카본 신소재에 대한 매출 자체도 다시 한번 더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밸류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좀 더 우리가 마진에 대한 개선 속도를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매수가는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 8,69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9,990원, 손절가 하단에 8,21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은 한국카본이었는데요. 목표가 9,990원, 손절가 8,21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상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약 5분 전에 이번 주 수요일장이 미국에서 막 개장했습니다. 자, G20 정상회의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서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의 상승 랠리 펼쳤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서도 계속 갈 수 있었나 싶었지만 어제장 종가 기준으로 한풀 꺾인 모습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깨끗하게 씻을 수는 없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이런 주가 흐름이요,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서 휩쓸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는 미중 무역 협상 잘 불발이 될 경우에는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다가 또 몇 시간 후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다가 좀 갈팡질팡하는 움직임 보이게 되면서 투자자들도 이 상승 쪽에 베팅하기에는 약간의 확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월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장에는 과연 어떻게 출발 흐름 이어가고 있을까요? 수요일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장에서 마이너스 불 키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0.14% 빠졌고요. 다우산업도 0.09%,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도 0.46%, 두 주주에 비해서는 조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오늘 0.5% 미만에서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의 통화들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이 불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 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준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건데 이 가운데 개장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경제지표 공개가 됐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0.1%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는데요. 사실 보다 저렴했던 이 가솔린이 식료품 가격을 상쇄하면서 간신히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표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이 됐기 때문에 많이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지표였는데요. 오늘 어떠한 분석 이어가고 있을지 계속해서 팔로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도 탄탄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라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63%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0.83% 떨어지면서 57달러 47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08% 소폭 올랐습니다. 96달러 후반 가리키고 있고요. 달러 원 환율은 1182원 9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브링커 인터내셔널입니다.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기업인데요. 30개가 넘는 국가에 1,6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칠리스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시 자문그룹에서요, 이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입니다. 도어대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칠리스 등의 레스토랑이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을 얻고 있다, 이렇게 봤네요. 자,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터릭스인데요. 빅데이터 예측 분석 업체입니다. 이렇게 당사 서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준비 시간이나 지연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알터릭스의 커스터머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었는데 여기서 경영진의 업데이트된 장기 운영 모델이 공개가 됐고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리덤에서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요, 목표가를 1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헤비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입니다. NXP 반도체가 2.14% 오르면서 97달러 선에서 거래에 스타트한 모습 보여지고요. 자, 아쿠스틱스 테크놀로지스 5G 관련주였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7달러 47센트 보이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고가 7달러 66센트까지 터치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오늘 알리메라 사이언스가 5.44%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아토메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재료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업체였는데요. 최근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시된 목표가가 5달러였는데 어제장 또 그렇고 5달러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전문가의 가이던스 따라서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소셜리 호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셜리 호텔, 미국 남부 위주의 호텔을 주로 인수하면서 개발하고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가 10달러까지 제시를 해주신 종목인데요. 자, 소셜리 호텔 역시나 급등 하세 보이고 있죠. 자, 7달러 56센트까지 터치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단식 성장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라이징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을 리뷰해 주신다고요? 네, 2종목 정도를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네. 사실은 3종목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한 종목은 네. 15%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종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기대되네요. 네, 오늘은 2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종목은 뭐 게이밍, 호텔 서비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5개국에서 50개의 카지노 호텔하고 이제 7개의 골프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골든 램지를 포함해서 좀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셰프들하고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 레스토랑도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들의 콘서트도 자신들의 리조트에서 주최를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이슈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프로모터 부분에서 세계 3위에서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프로젝트 타임라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 작년에 중동 쪽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이제 런칭이 하나 있었고 우리나라의 2021년도에 영종도에 지금 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짓는 호텔이 하나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는데 이거 쪽에서 또 이제 실적이나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좀 처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어떤 소식이냐면 엘도라도 리조트라고 경쟁사가 있습니다. 경쟁사와 인수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어요. 근데 정확하게 두 회사가 발표를 한 건 아닌데 여러 소식통에서 이러한 이제 뭐 할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주가가 변화가 좀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뭐 인수합병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뭐 매각 이런 M&A 이슈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 사실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네.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직 안 끝났는데 하고서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네. 정확한 정확한 재료가 있는 회사들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약세장에서는 정확한 재료가 있는 건데 인수합병이라는 정확한 이제 확실한 재료가 생겼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약세장에서 더 주목받을 것 같아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째 저가가 같으면서 현재 고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이 합병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갭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앞에 나왔었던 9.6달러 부근에서의 저항대를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더 좋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목표가를 12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1달러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1달러까지는 이제 보유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요, 11달러까지는 보유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걸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은 이제는 모르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토메라입니다. 네. 신목코드 ATOM. 이제는 뭐 기업 내용도 모두 아실 텐데 반도체 재료와 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라이센싱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권도 현재 200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미국 내 특허권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 되겠고 뭐 사업성은 굉장히 좋죠. 뭐 MST를 이용한 부분도 있고 컨설팅, 뭐 로열티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있는 와중에 반도체 또 IT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고객사들 또한 특허권이 있어야지 이제 기술 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객사도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고 반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도시바, 뭐 인텔,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뭐 모두 아시는 기업들과 함께 협력 업체로서 가지고도 있고 50%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과 현재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네.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필라도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잘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랜드에 대한 네. 그 때를 안 타기 때문에 그러는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라서 반도체가 올라갈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종목을 제가 다음 화면에서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4%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대형주 보게 되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아무리 어떤 반도체주라고 해도 34%가 올라간 대형주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소형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른다면 34%의 수익을 무난하게 낸 종목이 되겠고 이게 지금 뭐 목표가는 32%였어요. 5달러였는데 충분히 달성이 다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실선이 5일선입니다. 이 5일선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켜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분할 매도를 해서 아래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조금 더 매수를 하든지 그때 전량 매도를 하든지 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전략을 좀 못 챙기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저희한테 이제 샵 4989번으로 이제 문자를 주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전략도 같이 짜드리고 있고 이 외에도 유명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시게 되면은 더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이 종목 진입하셔가지고 수익하신 분들은 네, 수익 축하드리면서 이제 또 수익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와 아토메라 리뷰해 주셨습니다. 해외 시장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관심주가 궁금하시다면 머니더블유와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